지금 제주의 가장 큰 화두는 청정과 공존입니다. 상주 인구 65만 명, 관광객 1000만 시대에 제주는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주의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제주의 미래 비전을 얘기할 때 청정과 공존이 화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주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제주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정체성을 지키는 청정가치, 제주 도민이 주체가 돼 투자 자본의 중심이 되는 공존가치.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위해 대한민국의 석학을 모시고 역사, 문화, 철학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의 그 키워드가 잘 아시다시피 청정과 공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 의뢰를 받았을 때 적시에 지금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시기를 지금 실기할 그런 시점에 제주도에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하고 발전연구원과 함께 이 주제를 밀고 나가는구나. 참 이런 자리에 제가 강연이라는 행위로 동참을 하게 돼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청정과 공존 이 주제를 대할 때 저는 그걸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깨끗한 공생이다. 제가 지금 공생이라는 단어를 좀 그렇게 새롭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공생, 같이 산다 얘기인데 같이 산다는 그 공생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함께 산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함께 사는 거냐. 그 제일 밑바닥에 모든 그 걸그적거리는 중간 과정을 다 제거하고 제일 밑바닥이 남는 게 뭐냐면은 먹는 겁니다. 라틴어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건데 공생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꼼멘사, 꼼이라는 거는 함께한다 이런 뜻이고 멘사라는 말이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식탁을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먹는 똑같은 거를 같이 같은 눈높이로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사회만큼 행복한 사회가 있겠냐. 내가 똑같은 눈높이로 누구와 뭘 똑같은 걸 같이 나눠 먹는 건 부모 자식 간에 가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먹는다는 게 밥만 먹어서 사람이 사라집니까? 밥만 먹어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그런 것 같으면서 무슨 걱정?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같이 얼굴 대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밥만 먹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하고 지금 고민을 해보자 이러는 겁니다. 뭐냐? 이게 삶이라는 거거든.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 다른 말로 하면은 밥만 먹어서 사라지는 건 그 물질적인 얘기고 정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깨끗한 공생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저는 제주도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한 이 방향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주도에만 국한돼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의 특수한 점만을 부각해서 얘기를 하면은 전혀 금방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청정과 공존 이 얘기가 보편성을 확보할 때 정말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 중앙정부도 중국도 일본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 섬에서 제주에 관한 특수한 얘기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 얘기가 얼마나 보편적인 가치에, 보편적인 질서에 부합이 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좀 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인문학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방향을 찾는 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저탄소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저탄소 문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 한 분이 일본의 아주 조그마한 현립대학 교수인데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한 10년쯤 됐는데 뭔가 좀 생각되는 바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이 지도가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식민지 시대에 부산에 있었던 부산 상공회의소, 일본 사람들 중심에 거기서 만든 지도입니다. 제가 그 외에는 이런 제주도를 중심에 둔 지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제주도를 중심에 둔 그런 동아시아의 지도가 좀 쉽게 제작이 돼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게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저게 지금 그 제주도를 중심에 두고 등거리로 따져서 오사카는 몇 킬로밖에 있고 상해는 몇 킬로밖에 있고, 이걸 보시면은요, 저는 이 지도 참 어렵게 찾았지만은 바다를 생각하지 않는 제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제주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 많은 토론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 좌표, 거기에 맞는 생각들을 하고 있나,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과연 깊이 생각을 하고 있나, 이 문제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 제주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일본의 규슈가 보입니다. 규슈 조금 남쪽에 종자도라는 섬이 보이지요. 그 왼쪽에 옥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야쿠시마라고 불리는 섬인데, 제주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섬입니다. 동서폭 이 폭이 전부 다 30km 그것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의 산이 1900m쯤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그래서 한 1200m쯤 위치에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살고 있는 스기, 삼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사드리러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연구비로 이 산 몇 군데다가 미세먼지 포집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황사며 미세먼지 그걸 쭉 지금 10년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동아시아, 지금 우리가 이 중국부터 한반도, 일본, 서부 이렇게 해서는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한라산과 야쿠시마의 이 양쪽에서 한라산이 훨씬 더 중국 쪽에 가깝고, 이런 작업을 하면은, 그래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은,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그 자료가 쌓이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는 직접 중국과 그런 문제를 직접 담판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한라산이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이유도 미세먼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아주 속도감 있게 전기차 한다는 제주도의 계획,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걸 넘어서 그게 결국 이 섬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데 저탄소를 구성해내는 실질적인 프로젝트 실행 진행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노하우는 여기의 재산이니까 여기에서 수출이 가능한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이 아니라 좀 더 빨리 가능한 대로 그런 저탄소를 지향하는 사회, 아주 야심찬 전혀 뭐 실천 가능성이 없느냐 아닙니다. 충분히 실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청정을 향한 물리적인 차원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계획을 받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백화 현상이 물밑에 진행이 되지 않게, 물질하는 분들 시름 더 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정과 공존을 얘기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뻔한 거 아니냐? 뻔한 게 아닙니다. 그 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의문을 제시하느냐? 요 몇 년 사이에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땅 사고 이렇다고 뭐 걱정들을 하고 저는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추진했던 지난번 지사는 뭐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해 주십사고 다 이런 제가 본 건 아니지만은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생겨나는 이런저런 잡음의 문제 이걸 가지고 불평을 할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사회를 멀티컬처럴한 다문화 참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야만 되는 지금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주만이 뭐 우리만이 여기서 우리끼리만 뭐 괜당해서 이렇게만 살겠다 이것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뭐 듣기로 뭐 50%가 넘었다고. 여기에 네이티브 외에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숫자가 50%가 지금 넘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관광지에 차이나타운 없는데 봤습니까? 좋은 관광지에 차이나타운 다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으면은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보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고 필리핀이고 고베고 차이나타운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자기네 동네 건설해서 사는데 제주만 그럼 빠지겠다. 이거 안 되는 거. 이제는 지금 드러나 있어.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차이나타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웃에는 흔히 얘기하는 결혼 이민자도 들어와 있고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들어와 있고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미래에는
그 사람들 자손들과 우리 자손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져가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 여기 중국 사람 거 되고 뭐 외국인 사람 들어와서 외국인 거 되고 그럼 우리 사라지느냐. 그러니까 제가 주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아주 이거 참 아슬아슬하구나. 예? 중국 사람 등장거 돼서 걱정만 하고, 제가 그저께 비행기를 귀양에서, 중국 귀양에서 여기 직선이 있으니까 타고 들어오는데 거기 그 1등석에 한 사람 타고 있어. 예. 그러고는 한국 사람은 2사람 탔고 나머지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을 타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1등석 탄 사람 승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투자한 사람? 네. 나와 보니까 뭐 저 BMW, 아주 보통 보기 힘든 BMW 큰 거 와서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 하하. 이런 걸 보고 걱정을 한다는 거는 시기와 질투 차원밖에 아닌 거예요. 한 10년이 채 안 됐는데 동경에 동양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 전공을 하는 교수의 초대를 받아서 박사 논문 심사를 갔어요. 근데 그 40대 초반에 요새도 밀항이 있나 봐. 밀항에서 가서 그쪽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있는 여기 출신의 여성이 박사 논문을 쓰는데, 내용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 노인, 그러니까 양로원 비슷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좀 양로원이란 단어 안 쓰지만은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그래서 이 사람 출신이 한국 사람이라 제일교포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하는데,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걸 적고 이런 박사 논문 내용이라. 근데 그 논문 내용을 읽어보니까 주로 이제 그 제일교포 출신 노인들이 2그룹이야. 한 그룹은 주로 경상남도 사람들, 저기 서부 경남 사람들이 많더만 보니까 합천이고 말이죠. 그럼 뭐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출신 사람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나, 잘 뭐 생각 안 나고, 치매 현상. 이 제주도 쪽 그 노인네들께서는 치매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경상도 쪽에서 온 노인들만 치매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 순간적으로 당연히 그렇겠구나. 왜? 그 할머니들이 주로 많은데, 할머니들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시간 맞춰서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니까 그 할머니들하고 제주도 말 하는 거야. 예. 근데 경상도 사람들하고는 일본말 하는 거야. 그러니 그 노인네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자기 언어를 통해서 자기 고향과 대화를 하는 거야. 예. 지금 제주도에서요, 내가 오래전부터 이 주장을 했어요. 24시간 여기 말로 방송이 있습니까? 그거 돈 몇 푼 듭니까? 몇 푼 안 듭니다. 예. 오키나와를 가면은 순 오키나와 말로 방송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방송을, FM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왜 합니까? 젊은 애들이 주로 많이 그걸 앞장서 가지고 그걸 방송을 하는데, 그런 게 자기를 찾는 작업이거든. 예. 그게 나를 찾는 작업이거든. 내가 누구냐? 왜 오키나와란 데가, 그거는 뭐 원래 일본하고 다른 것입니다. 1609년에 사츠마가 침공해가지고 1879년, 270년 뒤에 국권 상실을 해서 일본은 현일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지금 문화 독립이란 단어를 거기서는 씁니다. 문화 주권이 확실한 거야. 그렇게 외국인 관광객 많이 오고, 미군 그렇게 많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최대 병력이 지금 거기에 주둔하고, 그렇게 해도 오키나와는 지금 건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정체성 어떻게 찾는데? 바로 그런 말, 음식,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내가 스스로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돼. 그것만 고집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질서 속에서 그런 얘기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야 되느냐? 인류학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그까지 얘기 다 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편에서는 자동차가 많아진다. 기술적, 물질적 부분에 큰 변화가, 비행기도 많이 들어오고, 나 비행기 많이 들어오고 나도 걱정이에요. 여기 관광객, 다른 대책 없이 관광객 많이 늘린다. 그거 걱정입니다. 왜? 보잉 737 한 대 뜨면은요 8만 대 승용차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그거 이미 오래전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게 쌓이니까 지금 여기 앞이 뿌옇고, 내가 70년대 여기 와서 들여봤던 그 맑은 하늘, 어제 같은 하늘, 그거 잘 안 보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의 갭이 벌어지면은 벌써 일찍이 사회학자들이 옥번이 지적을 했습니다. 컬처럴 렉, 문화 지체론. 이거 아주 사회학 교과서에 아주 제일 처음 나오는 아주 뭐 기본입니다. 그 갭이 많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노미 현상이 생겨. 아노미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에밀 드르카임이 얘기하는 자살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주체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지금 우리 삶에 대한 진단을 정말 밀도 있게 깊이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탐나천년, 제주천년, 2000년의 이 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그거 그냥 교과서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얼마나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걸 자꾸 끊임없이 파내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탐나천년. 저는 제주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제주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은 1105년 고려 숙종 10년 1105년에 탐나국이 탐나현으로 고려의 일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0년이 지난 1295년에 제주라는 글자가 1295년에 등장합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190년이 지난 뒤에 제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왜 1295년이냐? 왜냐하면 1294년에 원세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나라에서도 이거 세조가 죽었으니까 뭐 큰 격변이 생기고 이러니까 고려에서 이 틈을 봐가지고 자 이제 탐나를 우리한테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었으니까 장인한테 가서 이거 돌려주세요. 이래서 돌려받은 거예요. 돌려받고는 바로 제주라고 고친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옛날 그 한자로 된 지명이 많은 지명이 중국서 왔어요. 영남, 호남, 뭐 전주, 광주 다 있습니다. 제주는 없습니다. 고려에서 만든 말입니다. 제주 뜻이 뭐냐? 물 건널 제, 섬주, 물 건너 있는 섬. 그러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물 건너 있는 섬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육지에서 보고 저 물 건너 있는 우리 땅.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뜻이지.
근데 그 버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 이름이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듯이 한 지역의 정체성 핵심은 지명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 뭐 고치려면 그거 중앙정부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도 어려울 테고 그거 문서에 그다 하려면 돈도 들 테고 돈 먼저 생각하면 이런 일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 날라가도 돈만 많이 생기면 좋겠다. 해남도 한 가보셨어요? 해남도? 해남도 중국의 저 남부에 홍콩 밑에 해남도 거기가 원래 이족과 단민이라고 주로 수상 생활하는 이 중국의 그 상해 절강성 남부터 해서 그 남쪽으로 쭉 광서성 밑에 그 밑에 해남도까지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섬들이 많은데 그 일대 섬들에부터 해서 이제 사람들이 섬의 그 땅 부분에 사는 게 아니고 배에 살아요. 배에서 뭐 아이도 낳고 살고 배 타고 저리도 가고 뭐 전부 다 배. 그거 이제 주로 이제 단민이라고.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내려가면 지금 남사군도 문제가 돼 있는 데 있죠. 거기는 북이스라는 사람들. 그렇게 그 배 타고 사는 사람들. 배 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베트남 쪽 북쪽에 올라가면 하롱베이라고 아주 경치 좋은데 관광지 유명한 데 있죠. 그리로 가도 사람들 많아요. 배에 사는 사람. 하롱베이 들어가서 저 안으로 들어가면 까빠라는 섬이 있어. 그 앞에 가면 섬이 있는데도 그 섬 안에 안 살고 배에 살아. 거기서 다 제사도 지내고 그런 사람들의 한 근거지가 돼 왔던 곳이 그 해남도라는 곳인데 중국 정부가 뭐 이거 뭐 동양의 하와이 만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공산당이 앞장서서 하니까 확 힘있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거기 이족 뭐 단민 전부 다 야 그 뭐 외국에서 보면은 전부 다 그 저 야만인들처럼 보니까 안 된다. 전부 다 사람들 뻘거벗고 사니까 그 무슨 뭐 훈도시 비슷한 그런 것만 입고 말해서 하니까 이거 안 된다. 문명세계를 뽀야 된다서 그거 다 이제 바다에서 하지 말라고 다 올려놓고 결국 이 사람들 그래서 올라가는 대신에 돈 다 받고 왜 이주비 같은 식으로 배 포기한 대신 배값 뭐 다 해서 돈 받고 해남도 이족 사는데 거기 뭐 저 이 산야 하이쿠 이쪽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돈 주고 다 너들 저 다른 데 가래서 그거 다 했지.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기 뭐 이족들 사라져. 난민들 다 사라져. 그러고 나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카지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와 거기에. 제주도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눈이 와곽 햄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해남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마카오식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없이 못 살지. 돈도 필요하지.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돈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 그게 잘 되는 만큼 더 심각하게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깊이 그래서 유주호 원래 탐나라는 이름 이전에 주호라 했어요. 주호. 주호란 뜻이 저는 저게 원래는 보통 명사였다가 고유명사화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섬주자에 오랑캐 호자니까 섬오랑캐다. 중국 사람들이 보고는 너 어디서 왔니? 나 섬에서 왔다니까. 섬 오랑캐. 중국 중심으로 해서 주변 전부 다 오랑캐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보세요. 언어가 쓰는 말이
진안, 마한, 변안 여기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언어 부동. 언어가 부동이라는 거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민족이 좀 다른 사람들이다. 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래서 뭐 돼지도 키우고 뭐 소도 키우고 중한 여기 이제 변한 진한 뭐 이런 쪽에 와서 이제 무역하라고 살고 뭐 이런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 속에서 탐나 앞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주호라는 게 있었구나. 주호 더 앞에도 사람이 살았겠지. 이름을 지은 그 더 앞에. 그런 점에서 지금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하는 고산리 유적 그 특별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가서 보세요. 뭐 내가 보기에는 전시는 조금 더 힘을 들여야 되겠더만.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동아시아 지도에 그 아까 야쿠시마 섬이 있었죠. 거기에서 7,300년 전에, 왜냐하면 이거는 지질학적 문제라 절대연대가 나와 있어요. 7,300년 전에 아카호야, 기카이 아카호야라는 화산이, 해저 화산이 폭발했어. 그래서 고산리 유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고산리 전부 다 그렇게 그 중요하게 생각, 나 혼자 안타까운 거야. 그거 지금 현재 발굴한 거 그 밑에 더 파야 돼요. 그 밑에. 그러면은 7,300년 이전에 왜냐면 그 재가, 아까 화산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폭발할 때마다 안에 케미칼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재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색깔, 그 재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연대를 추적하니까 그 아카호야라는 그때 7,300년 전에 터진 그거는 워낙 크게 터져가지고 제주도까지 재가 날라온 거야. 예, 1,000km 넘어요. 그리고는 이게 편서풍이 불어가지고 그 재가 일본 열도 전체를 휘덮어. 그래가지고는 알라스카까지 그 아카호야 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발굴하면은. 그러니까 그 아카호야, 그 기카의 아카호야 제조 화산 폭발하기 전과 후가 일본 신석기가 확 달라졌죠. 그 전은 아주 톡이나 이런 유물들이 화려해. 그런데 이 이후의 후기, 일본의 후기 신석기 시대 후기로 오면은 아주 조잡해지는 거예요. 고산리 유적 토기를 보면은 그런 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1,300년 뒤에 지구 전체가 조금 따뜻해지는 바람에 이 해수면이 상승을 해. 그걸 일본 고고학에서는 승문해진, 조몽시대, 바다가 육지로 진입해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그럴 때 살았던 이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때 술도 마시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쌓여서 한참 뒤에 사람들이 인식한 게 이 사람들 주호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위에 탐나라는 나라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고 당나라와 교역을 하고 일본과 교역하고, 물론 그 당시의 문서에는 조공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돼 있지. 백제에도 가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왜? 힘 약한 놈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선물이라도 갖다 줘야 돼. 기분 좋게 주먹이 센 놈한테 나한테 주먹 치지 말라고 좀 그거 해야 돼. 그걸 해서 1105년까지 여기 아마도 탐나국이 시작한 게 아마 3, 4세기 정도 아닐까. 뭐 그 정확한 지금 잘 계산은 못하지만은 한 700년 이상, 여기 7, 800년 이상 그 하나의 그 독립적인 나라의 모습을 살아온 그 흔적에 대해서 왜 그렇게도 인색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참 통탄할 일이라. 그리고 식민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그 과정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그 과정.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지명이 강제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과정에 죽은 사람 없겠어요? 서기로 731년 이때가 되면은 뭐 탐나국이 이미 한반도 쪽은 신라로 다 접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탐나국은 나라를 유지하고 또 신라에 조공 갖다 바치고 중국에도 조공 갖다 바치고 일본에도 조공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731년에 일본 속일본기에 나오는 기록인데 참 이 기록이 저는 뭐 일본 사람들 기록이라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깊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731년에 그 나라에 거의 조정해서 그때 일본도 아직 제대로 폼이 딱 잡힌 그런 국가, 그러니까 뭐 탐나라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도 외국에서 사신이 오고 이러면은 궁정악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풍악을 올려라. 예? 풍악을 그래도 폼나게 딱 중국 사람들 왔는데 올려줘야 되니까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731년에 그 황족 한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을 해. 종사품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 이제 이 악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130명의 그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30명 중에 당나라 사람도 초빙해 오고 신라 사람도 데리고 오고 과거 백제 사람도 데리고 오고 과거 고구려 사람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규슈 쪽에 거기 태제부 근처에 있는 거기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28명의 춤꾼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다 그 규슈의 춤꾼 규슈 쪽의 사람들. 그 악사들 그러니까 전부 다 102명 악사지요. 102명 악사 중에 62명, 62명이 탐나서 데리고 탐나 사람들. 이미 가 있었던 탐나 사람들인지 탐나에서 직접 초빙해 왔는지 그까지 세밀한 정보는 없어요. 그리고 뭐 고구려 사람 몇 사람, 뭐 당나라 사람 몇 사람, 뭐 이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탐나 사람들은 전부 다 선생들이에요. 고구려 출신, 신라 출신, 당나라 출신은 전부 다 학생들이고 130명에 47.7%가 탐나 사람. 그게 731년부터 757년 26년간 그 팀이 중심이 돼서 나라의 그 궁정악을 그리고는 이제 770년이 되면은 중국의 당악을 가지고 들어죠. 그래서 지금의 일본 악을 그렇게 지금 이제 일본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거 잘 들여다. 음악 하시는 분, 음악 전공하시는 분이 지금 일본 악을 중국 요소를 제외하고 그런 분석 시도를 해봐야 돼. 탐나악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탐나악이 과연 뭐냐 이게. 그리고 관련되는 유물이 지금 정창원 쇼쇼인 나라의 쇼쇼인 남창에 보관이 돼 있어. 그게 뭔지 그거 가서 들여다보면은 탐나 사람이 보냈던 탐나 사람이 썼던 그 물건 그걸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역사적 사실 앞에 겸허하게 자기 정체성 찾는 그런 과학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탐나 악뿐만 아니고 좌이경 선생 전 선생 또 제 얘기 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 말고
탐나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복하는 복자. 예? 지금 그 말 씁니까? 탐나복. 그러니까 8세기에 8세기 동아시아에는 어디서나 인정하는 탐나악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제주악, 제주 통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8세기보다 지금 못하다는 얘기야. 소통이나 글로벌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탐나복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지금 옛날 평성경, 예? 후지와라 평성경 그거 발굴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발굴 중이지. 예.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목간들이 나와. 목간이 뭐냐면은 무역한 물품들 어디에서 뭘 보냈어요, 얼마만큼 보냈어요, 이런 목간들이 많이 출토가 돼요. 근데 거기에 탐나복 6건이 왔다 이렇게 써 있단 말. 그렇게 먹으러 써 있는 목간이 출토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당연히 탐나복이라는 걸 고유명사로, 탐나악과 함께 탐나복이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해서 그것이 그 8세기에 의미했던 바, 거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정체성에 관한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쓰고 했는데 여기 다 없어졌다고.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김부식이 삼국사기 만들 때 탐나 얘기 다 삭제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만 남는 거예요. 사국사기가 되든지 가야를 포함해서 오국사기가 되든지 했어야 되는데 중국 모델 따라가지고 삼국지 하는 그 틀 속에서 우리도 삼국지다. 삼국사기다. 그러다 보니 탐나 좀 다 삭제한 거예요. 네 삭제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나는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그 탐나악이라는 사례를 얘기하고 탐나복이라는 사례를, 탐나복이 뭘까? 내 곰곰이 그것 때문에 또 탐나복이 어떻게 생겼을까? 실물이 과연 있을까? 예. 아마 이런 것 같아. 지금 그 일본의 가장 그 신사에 이세 가면은 이세 신궁이라고 있죠. 일본 관광 가 보면 이세 신궁 다 가보시지.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 1년에 여러 차례 제사를 지내요. 제사상을 차려. 제사상을 차리는데 생복도 올라가지만은 거기에 올라가는 그 전복이 어떤 게 올라가느냐면은 말린 전복이 올라가는데, 요게 요새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요새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결혼식에 초상에 부조하고 할 때 노시라는 말이 있어요. 예? 노시라고 해서 봉투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노란 약간 이렇게 세로로. 그게 바로 말린 전복을 완벽하게 말려놓으면은, 그러니까 탐나에서 일본으로 전복 보내고 중국으로 전복 보내고 자기네들 우리 진상품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탐나에서는 전복이 오겠지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괜히 물제라는 좀네들이 전복 더 찾고, 그게 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괜히 요새 와서 그게 비싸니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이세신궁에서 가까운 그 해변에 조그마한 섬이 있고 거기에 아주 작은 신사가 있어. 한자로 잡녀신사라는 이런 한문을 돌에 판 그런 비석이 꽂혀 있는 신사가 아주 작은 신사예요. 근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이세 신궁에서 신관과 악사들을 파견해 가지고 마침 제가 갔을 때 그 제사 의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뭐냐면은 이세 신궁에 올리는 그 마른 전복을 바로 이
구잡기에서 진공 공납품으로 올린 거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변복을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든지 이걸 생복 못 보내잖아. 냉장고에서 보내면 되지 뭐. 말린 거 보내야 되는데 말린 생복 그냥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 보냈다가 딱 돌덩이처럼 딱딱해가지고 이게 그다음 물에 집어넣어서 다시 그 중국 요리하는 데 가서 또 물어봤어. 해삼은 그게 잘 된대. 전복은 이게 잘 안 된대. 그러니까 이걸 노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러니까 그 이세신궁 밑에 있는 그 미에켄 쪽에 거기에 아마상들 그 하는 그거뿐만 아니라 그게 후쿠오카 앞이고 이쪽 규슈 해안으로 다 그래요. 그 문서들이 다 있어요. 한 내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전복 하나가 그걸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쫙 깎아. 끊어지지 않게 깎으면은 4m 길이가 나와. 쫙 가늘게. 그걸 깎는데 그거 하는 또 전문 기술자들이 있어. 그걸 깎으면서 한쪽에서는 땡기면서 느리면서 왜냐하면 가능한 한 많이 보여줘 많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큰 전복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잘 꾸덕꾸덕하게 했을 때 그걸 잘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잘 깎아가지고 쭉 해서 한 개 4m 길이 나오게 해서 쫙 말리는 그런 전문직들이 또 있어. 아마 나는 그게 탐나복 원조가 아닐까. 탐나에서 그런 걸 받을 때 어떻게 전복을 가장 그 당시 고급스럽게 가공하는 방법 이 아이디어가 탐나 아이디어가 아닐까.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나는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이유는 묻지 마세요. 나는 알아요. 이렇게 탐나악, 탐나복 역사적 사실로 명백하게 있는 8세기 그 시대를 그 탐나 시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영상 목사, 이영상 목사 탐나 순력도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한 컷이 더 보여주고 싶은 게 또 제주 조첨이라는 카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거 내가 금방 찾질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카트를 보면은 삼성혈 자리에 삼성혈이라고 써 있질 않아요. 모흥혈이라고 써 있어. 털모자에 흥할 허자. 나는 그 모흥이라는 단어가 탐나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조선 중기의 삼성혈로. 그래서 탐나국의 아마 재정일치 시대에 재단이 있던 곳이 거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조선에 의해서 정신적 지배 과정을 거치면서 삼성혈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탐나 시대 우리 이 땅에서 사람 성이라는 게 자리를 잡는 게 언젠데 탐나 시대에 그렇게 성 그 세 분집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성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프레임에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지. 요거 보면요.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그 탐나술력도 맨 마지막에 한라산 보이고 그 밑에 그냥 막 여기저기 불타요. 이게 당호백 절어버기 얘기입니다. 절 무당들 하는 거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이쪽 밑에 바닷가 건이퍼한데 바닷가 쪽에 맨 왼쪽으로 빨간색 저기를 입은 5사람이 있고 나머지 흰색 입은 사람들이 전부 절을 하는 어디를 향해서 한양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이 무지랭이 이 제주 사람들 제주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제주 사람들 사는 방식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정신적 진압을 했으니까 보고를 임금님께 보고 드립니다 하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예. 지금도 이렇게 와서 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하고 제가 대조를 시킬게요. 이것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흥이라는 그 단어와 또는 탐나악이다, 탐나복이다 하는 그 세트와 이것과 대조를 시키면은 얘기는 분명한 거예요. 어느 쪽이 정체성이 확실한 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게 물질 풍요가 올 때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나지 오는 걸 좀 조금이라도 방지하고 좀 늦출 수 있는 그 방법이 정체성 찾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렇다면은 이렇게 해서는 깨끗한 공생, 청정과 공존 안 됩니다.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안 됩니다. 왜? 전 세계에서 보편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거든. 관광객 더 많이 오게 하고 뭐 돈벌이 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전부 정신 다 달아난 게 전부 다. 전부 다. 벌써 20년 전에 제가 이 관광을 가지고 제주도에 대해서 논문 발표하고 제주학회 얘기할 때 그런 이미 스페인의 사례도 얘기를 하고 남미 사례도 얘기하고 얘기들 다 했어요. 왜 그런 얘기하느냐? 보편적 프레임워크 속에서 이 얘기가 어떻게 타당하다 이런 걸 뺏감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뭐 꽉 지역별로 관광 개발한다고 난리들이지. 그게 눈앞에서 정체성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뭐 관광 개발한다고 여기에 큰 돈 여기에 떨어져요. 큰 돈은 금방 결제하는 순간 결제하는 순간 다 다른 데로 가게 돼 있는 구조예요. 부시래기 돈 뭐 이래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촌들 전부 뭐 택시 운전수나 하고 남 다 싸고 간 거 호텔 가서 그거 치우기 그거 빨래나 하고 그거 뭐 음식이나 팔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살아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무슨 탐나 복이다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집의 구조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 탐나에서 이제 뭐 제주는 뭐 이렇게 하고 이 탐나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깨끗한 공생을 위해서 기본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정도 교수 여와 계시는데 한번 그런 디자인 한번 해봐 주세요. 정말 깨끗한 공생을 위한 디자인. 제 말씀은 정체성이 기반이 된 그 깨끗한 공생을 위한 디자인. 그게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청정과 공존의 알맹이가 돼야 되는데 뭐 지금 이제 과제가 떨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아까 방송국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KCTV 여기 방송국에 와서 또 방송국 얘기를 하는데 정말 탐나어에 대한 언어라는 것은 내가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것과 표기될 수 없는 음성과 인토네이션과 이 부분이 훨씬 큰 겁니다. 정신 없습니까? 기는이 와가고 햄수가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정신 없습니까? 내가 쓴 거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 그 사이의 차이가 정체성이 있는 얘기를 하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왜 지금 촌으로 가면은 90 이렇게 되신 아주 힘 좋은 어른들 많이 계세요. 그럼 옛날 살아온 얘기들 다 해서 그 얘기들 다 방송하고 그 얘기 여기서 저 단파로 하면은 동경으로 날아가면은 제일교포 중에 제주 출신 제일교포 치매 하나도 안 걸리고 현재 그런 노력을 지금 그럼 뭐 제 이 섬에 아무것도 뭐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뭐 그런 정신도 없이 그럼 전부 다 그냥 뭐 돈만 쫓아다니고 사냐?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도에서 지금 큰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돌문화공원 예를 들면 그 지금 뭐 그게 뭐 돈 보고 하는 겁니까? 정말로 뭐 최영 장군 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려 했지만 저 돌이 지금 앞으로 황금이 될 거거든. 그런 일들에 이거 약간의 뭐 이런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책임자 잘 좀 내가 뒤에서 잘 보고 얘기도 듣는데 안타까워요. 뭐 이런 문제가 좀 있고 뭐 좀 이제 좀생이 좀 그만하고 그 미래의 공생이 그려진 그 미래에 뭐가 이 미래 세대의 재산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케이스가 돌문화공원입니다. 저는 아주 그 추진되는 거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 일들이 예를 들면 또 어디에 어떤 지역을 뭐 보존한다. 왜 그거 하면 돈 안 생기지. 돈 안 생기지만 그거 하려는 게 얼마나 더 어려운 거겠어요. 전부 다 돈을 향해서 쫓아가는 판에 실천 가능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잘 쌓아가면은 또는 아까 제 일본 친구 야쿠시마에 설치한 그런 미세먼지 포집기 그거 돈 내고 그 친구가 자기가 허락만 해주면 와서 설치를 해드리겠대. 그럼 뭐 앞으로 중국하고 말이지 이 원지사께서 중국하고 와서 단판 지을 때 야 이런 자료가 데이터가 좀 이렇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탐나에서 발신이 된 노하우들이 그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 온 거 물릴 거예요? 아니지. 어떻게 이게 보편적 질서 속에서 전 세계 중국 사람들이 마닐라에서 뉴욕에서 어떤 식으로 사는지도 가서 보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고 그래야 나쁜 짓 하고 싶은 사람도 나쁜 짓 안 해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좀 힘있게 함께 추진에 동참을 하면은 왜 성공 안 하겠어요? 성공한 이유는 탐나 천년에 정말 좋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